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압축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압축을 푸시면 이와 같은 엑셀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해찾기와 회귀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먼저 그 해찾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회귀 분석은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몸무게와 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먼저 차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시각화죠. 데이터 이제 분포를 확인하고 싶으면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산형 차트, 여기는 이제 스캐트라고 보통 우리가 코딩할 때는 스캐트, 파이플로시, 맵플로블립에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스캐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데이터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몸무게에 따른 키인데요. 이건 60으로 조정해버리고요. 이거는 150으로 최소값을 조정해버리면 이제 데이터가 확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하나의 직선이나 곡선을 긋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그러면 직선이나 곡선을 긋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기울기라는 게 나오죠. 기울기라는 값과 절편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세선을 추가를 시켜버리면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자,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기울기 값이고요. 요게 절편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몸무게가 120kg인 사람의 그 키는 지금 여기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포에. 그렇지만 요 지금 회기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 회기선을 쭉 이렇게 꺼보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몸무게가 120kg인 사람의 키를 우리가 미리가 아니고 우리가 120kg인 사람의 키를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쭉 선을 꺼보면 이런 식으로 쭉 꺼보면 적어도 지금 키가 한 195 이상은 되겠네요. 이렇게 쭉 꺼보면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해보자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파란 그 점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에 해당되는 기울기는 2고 절편 값은 1이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이
이 점들을 지나가는 선의 기울기가 2고 절편값이 1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임의로 보시다시피 기울기 값을 제가 0.5로 줬고 절편값을 4로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이죠. 목표값이고 이거는 우리가 뭘 한 겁니까? 예측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예측값이 목표값과 똑같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값은 당연히 여기 W, X 플러스 B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걸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W, X 플러스 B 0.5, 4 더하니까 4.5 그 다음에 0.5 곱하기 2 하니까 1 4 더하니까 5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이랑 그 다음에 예측값과 사이에는 이만큼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이만큼의 오차가 생겨요. 자, 그런데 목표값에서 예측값을 빼면 이제 이 오차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0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목표죠. 오차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오차가 이만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어떻게 됩니까? 오차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이 전체 오차의 합을 구해가지고 전체 오차의 합이 뭐가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다. 라는 거죠. 그럼 0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기울기와 절편값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쭉 늘려보고 줄여보고 한다는 거죠. 뭐가? 이 오차값에 따라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차값을 계산할 때 목표값에서 예측값을 뺀다라고 보세요. 해보면 요거 두 개,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죠. 요거는 지금 0이 나오고 요거는 지금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물론 여기는 이렇게 오차가 양수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선을 처음에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목표값에서 예측값을 이렇게 빼는데 어떤 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어떤 거는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차가 0이 되거나 0에 가까운 숫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가 됩니까? 이만큼 오차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에서 예측값을 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뺄셈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뺄셈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뺄셈을 하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양수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해운중학교의 박선우 학생 혹시 아시겠어요? 음, 박선우 학생이 답을 했네요. 빼는 수가 앞의 수보다 더 적어야 된다. 이거 어쨌든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선을 껐을 때 이렇게 껐을 때 목표값에서 예측값을 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점에서 빨간 점을 뺐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는 음수가 나오고 여기는 양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뺄 거니까. 아니면 예측값에서 목표값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절대값 처리해 버리면 되죠. 그죠? 빼기를 하고 절대값 처리를 해버리면 음수가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박찬호 학생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 뺀 값을 제곱을 해버리면 음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곱한 겁니다. 보세요. 목표 값에서 예측 값을 빼가지고 보시다시피 목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를 제곱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게 3인데 그 3을 제곱하니까 9죠. 그래서 제곱한 거예요. 이걸 다 더한 값이 바로 이거예요. Q가 바로 오차고 그 오차의 토탈 값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드느냐? 0으로. 그게 바로 이제 회귀 분석인 거예요. 오차가 0이 될 때의 그때의 기울기와 절편의 값을 구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의 결과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측해 주는 거가 바로 회귀 분석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것도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인공지능에서의 회귀 분석,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느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뭘 구하느냐 기울기와 절편값을 구해요. 기울기와 절편값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탁 넣으면 요 결과값이 뭐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똑같이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기울기와 절편값을 구한 다음에 값을 알려주는 것이 인공지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엑셀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해찾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메뉴에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 기능이 가셔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요. 이 해찾기 기능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데이터 탭에 가보면 해찾기가 있어요. 그럼 자, 목표 설정이 뭐냐? H7셀, 바로, 그러니까 오차의 합이죠. 오차의 합이 뭐가 되게끔 하겠다? 최소가 되게끔 하겠다. 라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어떤 셀을 변경할 거냐? C2셀과 C3셀을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변경하겠다. 그 말이죠. 기울기와 절편값을 조정해가지고 이 오차가 0이 되는 기울기와 절편값을 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해. 요게 0이 되게끔 하는, 최소가 되게끔 하는 바로 W와 B에 해당되는 해를 찾아주는 기능이 바로 해 찾기예요. 그 다음 해법에서는 GRG 비선형 기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 됐어요. 그럼 보세요. 2 되고 1 되죠. 정확하게는 1도 아니고 이것도 2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세요. 여기서 1이 되니까 M은 이게 0이 된 거죠.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는 또 이렇습니다. 그 다음 상관 분석은 뭐냐면 그러니까 몸무게와 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상관관계가 있죠. 아무래도 키가 큰 사람은 몸무게가 그죠? 많이 나갈 거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물론 뭐 뚱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도 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탭에 가보면 데이터 분석에 가서 여기 회계 분석도 있고 요거는 지금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 회계 분석을 하게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보세요. 결정 개수 나오죠? 요게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0.6432. 0.643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유의미한 거 FB 해가지고 쭉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P 값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나중에 T 통계량 값하고 요거는 1.96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상이면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FB하고 UFF 값하고 요거랑 이 제곱 평균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아까 오차 제곱의 합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 값을 보시면 요게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이 값들이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회계 분석이고 상한 분석은 뭐냐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상관 분석을 해보면요. 요 데이터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열 이름이고 새로운 식들은 이름은 상관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자 보세요. 키와 몸무게 사이에는 몸무게와 키 사이에는 0.802 그죠? 이게 1이 되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0.80이니까 꽤 높은 그죠?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키하고 몸무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도 크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면 여기서 제가 이걸 쓸 수가 있나? 잠시만요. 되네요. 자, 이겁니다. 간단하게 하자면요. x가 예를 들어서 1, 2, 3이고요. y도 1, 2, 3이죠. 그럼 이걸 하면 이렇게 점이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시설 거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점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지는 거고 그 음의 상관관계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는 것을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렇게 있으면 이 각각의 평균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 평균값은 2가 되고 요거의 평균값은 2가 되죠. 1, 2, 3 합이 6이고 그걸 3으로 나누니까 6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은 요 데이터 개수에서 n 데이터 개수가 각각 3개잖아요. 그죠? 거기서 각각의 값에서 평균값을 빼요. 그 다음에 그걸 뭐 한다?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하고 또 더해줘요. 그다음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제곱하고 또 3 빼기 2 해가지고 또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3에 1 더하기 0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뭘 구해야 되냐면 공분산을 구해야 돼요. 공분산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데이터 개수분에 각각의 값에서 1 빼기 2 요거를 곱하는 거죠. 1 빼기 2를 또 곱하고요. 더하기 2 빼기 2 곱하기 2 빼기 2 더하기 3 빼기 2 곱하기 3 빼기 2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3분의 요거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관계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분산값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돼요. 루트로 씌워가지고요. 3분의 2, 또 루트로 씌우고 3분의 2에 여기 공분상값.
3분의 2가 되는 거죠. 결국 뭐가 됩니까? 3분의 2에 3분의 2분의 3분의 2가 되니까, 그죠? 결국 뭐가 됩니까? 1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x값 1, 2, 3으로 진행될 때 y값이 1, 2, 3으로 진행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상관계수값이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값이 1이라는 얘기는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값이 커지면 무조건 y값도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키하고 몸무게 상관계수값이 0.80이니까 이만큼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몸무게가 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명 중에서 이게 한 80% 되니까 100명 중에서 80명 정도는 이 몸무게하고 키하고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회귀 분석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상관 분석이 어떻게 해서 상관 분석을 하는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귀 분석이든 회귀 분석에서는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결정 계수값이 중요하게 되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관 분석에서는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있지만 결국 뭐가 됩니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회귀 분석은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고 상관 분석은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 팀을 먼저 구성을 하십시오. 팀을 먼저 구성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기획안 템플릿 보이시죠? 기획안 템플릿대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우리 여기 자료 공유에다가 파일 공유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